이어서 19강 하겠습니다. 가을의 간목 총론입니다. 삼추 간목 목성고고 요게 핵심이에요. 목성고고 목성고고라는 이 네 글자에 의해서 나머지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예, 물후 기상입니다. 대전제입니다. 금토 승왕 승왕 금토가 승왕 왕기에 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왕이라는 표현은 왕상 휴수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뭐, 이렇게 뭐, 절지 앉았네, 사절이네, 뭐, 생지 앉았네,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은 시비포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리학에서 왕세론을 따질 때, 절기 중심으로 왕상 휴수사를 나누는 건지, 일간 중심으로 시비포태를 나누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간을 시비포태로 구분할 때도 일종의 음양 순역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궁통보감이나 적전수나 어느 군데 하나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린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것저것이 음양의 순역의 문제가 이것저것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섞여서 있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 일관된 이론으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제가 뭐 그런 그 강의 이렇게 무슨 뭐 공간이 있거나 그런 뭐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할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텍스트 공부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기준 이렇게 제공해주고 공부는 방법론을 연구해주고 뭐 이런 거 정도까지가 텍스트 연구의 전체이기 때문에요. 요걸 기반으로 많이 좀 이렇게 뭐 스스로들 각자 진보 이렇게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왕계 승했다는 얘기는요. 원령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이라는 글자는 그냥 왕이에요. 그냥 왕. 그냥 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왕이에요. 왕. 왕이라는 뜻이에요. 대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날일자만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가 왕기에 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니까 선정 후경이 됩니다. 선은 정이고 후는 경이다. 경정 양전 경금과 정화가 둘 다 온전하면 장갑 조이 화극이다. 간목 그러니까 간목이라는 얘기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일종의 몽둥입니다. 몽둥이. 몽둥이를 조하여서 삼옥특금이 조할 때 그 조자예요. 그죠? 예. 간목을 조하여서 화극으로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화극은 간목은 단순한 몽둥이고요. 화극은 창이에요. 창. 일종의 화자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그림창이라는 뜻이 아니고 창에다가 채색을 했다는 뜻입니다. 채색을. 그리고 그 채색 자체가 창으로서의 무기로서의 그 노릇도 있고 역할도 있지만은 이 간목을 일종의 큰 나무라고 생각도 하셔도 됩니다. 큰 대들보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화극을 삼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뭐 역자주 여기 나왔다시피 여기 고위 관원의 저택 문 앞에 서였던 커다란 목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화극을 세웠다니까 집 앞에 세웠던지 뭐 대문 앞에나 뭐 대들보 앞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목을 다듬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미 요 안에 정화와 경금과 간목의 관계가 이 한 글자로 쭉 다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에 있는 문장을 정확히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문장에 대한 내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 말 저 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확히 하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고 말이 길어지고 없는 말 넣고 하다 보면 말이 이제 원문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 이런 점은 책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일관되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조합원약 같은 데서는 여기까지가 총목이에요. 여기 7월 감이 극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7월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조합원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언제 뭐 공개해둘 일이 있을 겁니다. 7월 감이 극입니다. 7월의 감목은 극이 들 수 있답니다. 이 감은 무슨 견뎌낸다 뭐 그걸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조동사로서 캔입니다. 캔 위, 극이 들 수 있다 뜻입니다. 극이 될 수 있다. 저도 이제 책을 번역을 이렇게 극이 될 수 있다. 창이 될 수 있다. 여기 화극이란 얘기입니다. 화극을 이어받아서 한 얘기입니다. 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정 정화가 아니면 불능조경 경금을 조할 수 없고 다듬을 수 없고 비경 경금이 아니면 불능조갑 반목을 다듬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경 양투 정화 경금이 둘 다 투가 나면 화갑 정연 화갑은 틀림없다. 반드시 할 수 있다. 뜻이죠. 이건 특별히 뭐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경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이거 상관 가사를 얘기합니다. 육친으로. 상관 가사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거 상관 가사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있어요. 이 살인상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육친 격국적 해석으로 이미 그 공통보감의 무게추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네. 공통보감을 뭐 오행이나 뭐 육친 뭐 이렇게 해석을 뭐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어느 것을 주안점으로. 그런데 이미 제가 공통보감 제1강에서 말씀했다시피 그 총론 부분하고 10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분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예, 경록허신 경금의록이 신금에 있답니다. 예, 경금의록이 신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입니다. 예, 신금 신중의 임수를 지금 포함한 얘기입니다. 요것을 자평진전에서는 겸격이라고 그래요. 원령의 지장간에 있는, 천지인 뭐, 이렇게 장관이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상생상극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아주 끝내버리는 겁니다. 상생상극식을. 네, 뭐, 자평진전에서는 그걸 겸격이라고 그럽니다. 운행금수, 운이 금수로 행하면 신반 명군이다. 그 몸이 명군을 수반한다 이 뜻이죠. 명군을 따른다. 이 명군이란 얘기 자체가 일가는 간목이죠. 명군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금이란 이게 칠사 경금 평관을 명군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죠? 네. 이런 표현은 이게 명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살인 상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간목이 이 경금 평관을 따른다, 수반한다, 보신다 이 뜻이에요. 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명분이라는 말이 없는 말이 어디서 톡 튀어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있는 것을 빼지 말고 없는 것을 넣지 말자예요. 있는 글자 빼지 말고 없는 글자 넣지 말자. 그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니까? 그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는 선생님 찾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유튜브 찍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쑥쑥 넘어가는데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할 얘기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저는 좀 비교적 책을 좀 읽는 편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다 못 해드려요. 어차피 해봤자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요. 그렇게 들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알기 이전에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혹 경투 무정 경금이 투관되고 정화가 없어요. 경금이 투관되고 무정 정화가 없습니다. 그럼 1, 부, 2, 뜻이에요. 경금이 투관되고 정화가 없어요. 그러면 칠살만 있다는 뜻입니다. 칠살만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칠살 평관만 있다는 뜻은 뭐냐면
간목이 신월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에 무슨 뭐 임묘진이랄까 근이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없어요. 이제 그런 전제가 있겠죠? 그럼 일단 7살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일단 살왕의 의미가 있어요. 살왕. 살왕 한다는 얘기는 일단 고생고생 한다는 뜻입니다. 고생고생 한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살중신경이라는 뜻입니다. 살중신경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는 더 이상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관 가살이 됐을 때만 정화로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화가 문성이잖아요. 문성으로 어떻게 뭘 했을 때만이 귀 얘기가 나오는데 이쯤 되면 이제 귀 얘기는 일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자 정도는 혹시라도 큰 부자도 안 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정도는 되겠죠. 왜? 워낙 전전긍긍하면서 중압감으로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평가만 달랑 하나 투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잘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 유인 조심 태중입니다. 사람들이 조심이 태중이에요. 마음가짐이 예, 마음가짐이 태중합니다. 마음가짐 노심초사 그죠? 이런 겁니다. 조심이라는 것이 마음을 두거나 마음을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것이 태중이에요. 조마조마조마하면서 이 살에 대한 항상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에 대한 극을 받는 본인이 그런 뭐 일종의 DNA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노심초사가 태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심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심신이 필요하다. 아, 심신이 노심 노력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마음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기운적으로도 많이 쓰다 보니까 지쳐 있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살중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능좌향입니다. 좌양 편히 앉아서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일종의 통변입니다. 통변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살왕인 분들 있죠. 살왕, 어, 어, 살왕인 분들의 특징에 여기 들어갑니다. 시중에서는 살중신경이라고 그걸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살중신경의 특징입니다. 조심, 태중, 불능, 좌양. 이게 전부 다 통변 용어입니다. 요 말을 다양하게 풀어 쓰기만 하면 뭐 살중신경의 통변이 끝나는 겁니다. 혹 정투 경자입니다. 정화가 투간돼 있어요. 경금에 암장돼 있어요. 경금 암장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미 관목이 신월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신월. 암장에 원령에 그대로 있고 투간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정화만 투간됐다는 얘기예요. 정화가 투간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비교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금소부다 해서 천금이니까 정화가 투간됐잖아요. 정화가 투간됐으니 일단 상관 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죠. 그러니까 소귀는 천금은 소귀입니다. 소귀. 일종의 요즘 그때 당시 벼슬림으로 말하면 수재를 얘기합니다. 수재. 여기 천금이라고 되어 있죠. 독서인 학자. 수재를 얘기합니다. 빼어날 숫자. 수재라는 말 제가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수재. 수재.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박사과정은 수료했는데 학위를 못 받은 사람. 아니면 뭐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수료해서 학위까지는 받았는데 강의를 못 하는 사람. 뭐 이런 교수가 못 되는 사람 뭐 이런 케이스죠. 참고로 저도 전형적인 수재입니다. 전형적인 수재입니다. 그래서 소귀 소부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어요. 뭐 이것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혹 경다무정입니다. 경다무정. 경금이 많아요. 그러면 살중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살중신경이 되고 목피 금상이 되는 겁니다. 목피 금상이 돼요. 경금이 어차피 원령 신금의 경금이 하나가 있는데 잘하니까 뭐 지지에 신금이 두 개가 있거나 천간에 다시 하나 투강이 돼 있거나 뭐 여러 표현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정화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목피금상입니다. 목피금상. 목피금상은 이미 뭐 서너 차례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앞부분 찾아가 보세요.
잔질병인입니다. 예, 뭐 필주 잔질 그렇습니다. 목피금상 필주 잔질. 그 분파 로록 뭐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부분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야기 승도 만약 승도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승도란 의미가 단순하게 무슨 뭐 승려나 도사란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 세계를 떠난다면 이 뜻이에요. 뭐냐면 인간 세계 쉽게 말해서 여기서 승도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승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도 중생을 하겠다고 인간 세계 내에서 절간을 차린다든가 포기원을 차린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의미의 톡을 쌓아놓고 인간 세계와 거의 절연하다시피 절연하다시피 사시는 승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제도 중생을 하고 이 뭐 백성들의 뭐 이렇게 불국토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나서는 이상 오행의 생극제와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 운명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여기서 승도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제도 중생까지도 않고 오로지 산속에서 포구를 해서 도나 닦고 이렇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도나 돼야 잔질병인을 면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재액을 면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그 뜻이 있으니 뭐이 정도 되면 음양오행의 굴레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까불지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교적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네. 학문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팔고요. 상인들은 물건을 파는 거고요. 박장장 파는 것이 다를 뿐이지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제와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설하고 평소에 놨습니다. 저는 설하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설하고가 정리만 좀 해놨어도 공통보 과목의 조화원약의 주석을 다루면서 어, 일종의 이란성 쌍둥이 내지는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을 좀 밝히고 어느 정도 좀 해놨으면 수학들이 이렇게까지는 고생을 안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죄가 크고요. 두 번째는 자평진전의 론 용신편 용신 뭐 5가지 정법을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자평진전 우리나라 격국론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나마 뭐 초창기 번역서는 좀 그런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그렇지만 그나마 좀 번역서들이 그대로 좀 나오고 제가 2003년도에 자평진전을 냈습니다. 혹 사주 경왕 혹은 사주의 경금이 왕한데 진의 수다예요. 진의 수다. 그러면 불작 김영 종살.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여기 종살 종제란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것은 종제 종살격을 이렇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단락인 것 같아요. 경금이 왕이에요. 경금이 왕한데 진의 수다예요. 지지 않은 수가 많아요. 일단 신월이니까 임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수다라는 표현은 신월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에요. 왜냐하면 월령에 있기 때문에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월령에 있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김영종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인화살이라고 그래 이걸. 이인화살이에요. 이인화살 살인상생으로 하는 겁니다. 경금을 금생수로 해서 수생목이 다시 수가 목을 생하는 거. 이인화살. 인성으로서 살을 인화한다 뜻입니다. 이게 끌어서 이렇게 바뀐다 뜻이에요. 이인화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종살로, 김영 종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흔히 말하면, 김영 출사, 김영 종제 얘기할 때 척천수에 뭐라 하냐면, 합신 무인 같은 경우 진이 살인상생이라고 그래요.
에,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절처봉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 뭐 한문을 굳이 시간 관계상 뭐 쓰기도 그런데 어찌됐거나 절처봉생입니다. 절처에서 끊어진 곳에서 다시 생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절처봉생이에요. 이 절처볼생이 되는 것이 일종의 예, 무신하고요. 무신하고 죄송합니다. 신하고 무인입니다. 갑신하고 무인. 이게 적전선비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갑신, 무인. 여기는 인중 병화를 얘기하고요. 신중 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인중 갑병이군요. 갑병. 병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금이죠. 절처에서 생을 만났습니다. 인성을. 이게 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처에서 생을 만났습니다. 병이 무로. 이게 적전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 두 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복잡합니다. 어찌됐거나 일지에서 깔고 설명한 말인데 적전수는 여기 공통보감에서는 그냥 원령에서도 응용해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김영정살로 보지 못합니다. 살인상생을 얘기합니다. 이인화살을 얘기한 겁니다. 이인화살, 인성으로서 실사를 쫙 돌렸다 뜻입니다. 그 기운을. 변토다. 토가 많습니다. 변토다. 가자 정제가 근데 여기 정제라고 돼 있잖아요. 궁통무감은 제로 돼 있고요. 저기 조화 원약은 여기가 살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별도로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살로 돼 있습니다. 일단 궁통무감이니까 강의니까 궁통무감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다 하면 종제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건 토생금이 돼서 토가 많으면 결국은 신중경금이 있잖아요. 토생금에서 결국은 이제 살로 가거든요. 토생금이니까 재생살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 조화원약에는 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가 많으면 이제 종재로 볼 수 있다. 요 말은 토가 많아서 임수를 극하면 토가 많은 뭐 종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한 발 양보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윗문장과의 연결 관계로 봐서 윗문장도 이렇게 보았고 아래 문장도 이런 식으로 본다면 종재가 아니라 종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조화원약인 종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화원약의 종사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토가 많으면 토생금을 할 거 아닙니까? 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살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 단락은 복잡합니다. 그 오탈자도 너무 심하고 하다못해 여기 보겠습니다. 역자조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전마중 학례가 통하지 않아 문장 교정 없이 원문 그대로 번역했다. 조화원약과의 비교도 반드시 해야 돼요. 워낙 많이 뭐 조화원약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어, 보겠습니다. 경다 무계이 임수다. 무기역다 이겁니다. 경다 무계 임수다입니다. 개수는 없고 임수가 많다는 얘기는 신호를 얘기한 것 같고요. 경다도 원령 신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무기역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제다 신약을 얘기하겠죠. 제다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경금 다하고 무기역다를 합치면 이건 뭐 이거 제가 보기엔 재생살입니다. 재생살이에요. 재생살입니다. 그리고 무게 임계수다라는 얘기는 개수가 없고 임계수가 많다는 얘기고 무기역다잖아요. 요 관계는 무게화에 대한 게 무토가 개수하고 합화되는 것을 지금 미연에 차단한 가정 전제 같고요.
임수가 많다는 얘기는 토국수 됐다는 얘기고요. 토국수 돼서 이인화살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인화살이 안 된다는 대전제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차적 전용 1점 정화. 이렇다면 전용 1점 정화예요. 정화를 썼어요. 정화를 써서 방가 재금이 양군토예요. 재금. 금을 극제하고 여러 토, 무기토죠. 여러 토를 길렀어요. 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 말은 자 정화로 재금, 금을 극제했어요. 그러면 이건 상관 가사를 얘기하고요. 정화로 양군토, 여러 무기토, 여기 무기토를 생했다는 얘기는요. 상관 생제를 얘기한 겁니다. 상관 가살과 상관 생제가 동시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명 대부 이렇게 본 겁니다. 차명 대부. 뭐 상관 생제까지는 대부로 볼 수 있고요. 상관 원래 가살이 되면 대귀라고 표현을 써요. 원래는 공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어찌되거나 대귀가 되면 부를 따라온다는 이 개념으로 약간 한 발 양보해서 이렇게 이 문장을 거기에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왠지 모르게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 군통공의 원 저작자들은 이 상관가사라고 상관생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전제를 놓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셔야 돼요. 정장, 정화가 이제 암장됐어요. 이제 상관이 암장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뭐 간목하고 경금 있어봤자 그건 그냥 평관일 뿐이에요. 다스려지지 않은 평관 뿐이에요. 그러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소불현이에요. 정화가 암장되면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이 간목한테 정화는 실질적으로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 뭐 안 좋은 뭐 시중에서 막 온갖 안 좋은 의미의 상관이 아니에요. 간목의 정화는 그냥 학문이에요. 문성, 수기, 총명, 직교, 예? 복화 통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한테 정화는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암장돼서 경금이 많은 경금을 어떻게 손을 못 썼어요. 그러면 어차피 귀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상관 가살이 안 되니까. 그럼 불화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부도 뭐 이렇게 암장됐으니 적어지겠죠. 그리고 불현이란 얘기는 이 현은 현귀하다는 얘기니까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도 안 되고 부도 적고 그나마 뭐 조그마한 부 정도 먹고 사는 거 정도고 귀는 놓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만약에 노출이 됐어요. 천간에 투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령 신금은 다 쓰는 거니까 원령 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 부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상관 생제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기토도 많으니까. 그래서 정화 상관, 여기 생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말을. 그래서 이제 상관은 뭐 저번 시간에도 뭐 상관격에 대한 온갖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뭐 밤늦게 워낙 촬영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강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밤늦게 촬영하다 보니 지금 말이 뭐 중원부원 돼서 저는 촬영한 것을 다시는 제가 안 들으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관격에 대한 얘기가 저번 강의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관격은 일단 진상관, 가상관 나누고요. 첫째 상관격은요. 일단 신왕, 신약부터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따라서 신왕이냐 신약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들이 쭉 달라지고 그것을 운용은 되게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진상관, 가상관 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 폐인 아니면 상관 생제를 놓고 상관 폐인이 뭐 많이 됐을 때는 뭐가 되고 뭐 상관 상관 상진이 되고 상관 화료 상관이 되고 여러 가지 상관 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뭐 그리고 그 이제 인성과 재성을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상관 경관도 있고 그리고 상관 뭐 가살도 있고 상관 합살도 있고 해가지고 상관결의 변수가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달락달락 조금씩은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일목연하게 전체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려면 반드시 고전의 근기를 해서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없는 이론을 본인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상관 폐인 하면 상관이 인을 폐했다 뜻이잖아요. 이 말만 정확히 알면 돼요. 상관 생제, 그 다음에 진상관 가상관, 그 다음에 상관 가살, 상관 우살이라고 하잖아요. 만날 우자 써가지고 가는 조종한다, 운전한다, 통제한다, 그런다, 부린다 뜻이죠. 멍해 가짜니까. 그리고 상관 상진이 있어요. 상관이 상진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예, 상관이 무엇을 상진했다는 건지 아니면 상관 본인이 상진했다는 것인지. 그죠? 요 문장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관성의 문제니까. 상관, 경관, 상관, 상진의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정확히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옛사람들은 구결로 누천년을 이 문장을 이어온 겁니다. 구결 하나로. 그래서 구결에 담긴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 옛사람들의 본래 뜻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그렇게 공범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여간에 정화가 투관됐으면 상관 가살하면 상관 생제가 돼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이미 부호가 이미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상관 가살이고 상관 생제고 신왕하냐 신약이냐 이것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인 화살, 이게 살인 상생, 상관 가살, 상관 생제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신왕 신약의 여부를 구분을 좀 해줘야 합니다. 신앙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은혜 여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극이정 불자 사절입니다. 여기도 무지무지하게 논란이 많은 절입니다. 자, 정화 두 개가 앉았어요. 얻었어요. 정화 상관을 두 개를 얻었어요. 그럼 불자 사절, 이 정화가 사절에 앉지 않으면 필히 부기상전이에요. 반드시 부기상전하는 겁니다. 부기상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 이 두 개가 사절에 앉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화를 얻고 간목이 사절, 일간인 간목이 사절을 않았다는 건지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뒷문장 전체를 봐서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줘야 됩니다. 저는 정화가 사절에 앉지 않았다는 것으로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화가 사절이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사절이면 어떻게 돼요? 12포태로. 네. 사철. 절지는 뭡니까? 정화가 절지는 자수입니다. 묘지는 축토입니다. 인목이 있습니다. 사면. 그리고 인목이 있으면 일가는 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따져줘야 됩니다, 이거.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따져줘서 뒷문장이 부기상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론을 세워줘야 됩니다. 여기서 정화 사절을 뭐 양가 음양 순역을 안 따지고 뭐 해수네 뭐 이렇게 유금이네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원저작자는 궁통무감을 쓴 원저작자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따져줘야 됩니다. 부기상전할 수 있는 조건 반드시 부기상전할 수 있는 조건을 해줘야 됩니다. 그마 필연 부기상전 반드시 부기상전하다. 정관을 얻었어요. 상관 가살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즉 설사 풍수불구 미치지 않아도 또한 부중축이 두 한가운데 귀를 쥐을 수 있습니다. 부중축이가 전형적인 이도 공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속 주명이라는 뜻입니다. 납속이라는 얘기는 이 곡식입니다. 곡식을 관청에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명이라는 얘기는 명성과 명예를 임금한테 아뢰었다 이 뜻입니다. 임금한테 아뢰었다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 어느
그 구역에 뭐 이번에 뭐 강원도 어디 산불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불 난 지역에 거기 농민들이나 그 주민들이 너무나 생계가 어려우면 그 동네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산불 난 사람들 그 이렇게 그 재난을 구조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기부를 하는 겁니다. 나라에, 관청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조정하고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공을, 그렇게 한 그 공을 임금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임금이, 그러면 이런 정도는 벼슬을 줄 수 있다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이나 이렇게 돈을 관청에 뭐 기부하고 납부하는 것을 납속이라고 그러고 임금한테 황제로부터 그 무슨 관직을 명예 관직을 있는 것을 주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속 주명은 연애 잡히게 있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저기입니다. 대표적인 이도공명의 형식입니다. 이 문제 따져줘야 됩니다. 혹 대첩척 제복청화. 요 사절의 문제를 양포태, 음포태, 음양 순역을 따질지 안 따질지도 따져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공통부감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전부 다 따져가지고 이론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텍스트 한 권 한다는 게. 텍스트 공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려운 사람들은 되게 텍스트를 안 잡는 게 좋다고들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좀 이렇게 기술적인 거 좀 배워서 좀 써먹는 거 정도만 하면 된다고들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논리적인 이론적인 자기 이론 체계를 세우려는 첫째 의지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내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상태에서 이런 강의를 들어본들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혹 개수 첩첩 제복 정합니다. 이것도 개수 상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개수 상정에 대한 얘기가 이미 앞에서도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뭐 수도 없이는 아닙니다. 딱 한 군데 내가 너무나 반목을 얘기할 때 최고로 중요한 대목이지 않냐 할 그 대목에 있습니다. 10 몇 강에 있습니다. 개수 상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개수 상정. 개수가 상정했어요. 개수가 상정, 정화를 했습니다. 정화를 재보겠습니다. 개수가 첩첩해가지고 개수가 첩첩했어요. 그러면 신자진 수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지에서 수국이 돼가지고 정화가 어떻게 있을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뭐 신자진 수국을 얘기하든 어디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해자축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만복 문장에 비록 만복 문장 뱃속에 문장이 가득할지라도 왜 정화니까 문장을 얘기합니다. 정화를 흔히 수기, 빼어난 기운, 수기, 문성, 총명, 지교, 목화, 통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성이라고 해서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난, 현달, 현달할 수가 없다. 이 현달은 귀를 얘기합니다. 귀.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현달은 귀를 취할 수가 없는데. 공부는 서당에서는 문장 다 있는데 과거 시험장만 가면 글자를 못 쓰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 화토, 운이 화토운으로 얻어서 개수를 그나마 이렇게 개수가 첩첩한 것을 개수를 급파했어요. 그러면 그나마 약과 같이 공명해요. 그나마 공명을 거짓으로라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시로라도 채울 수 있다. 운이 들어오면 조금 나가서 뭐 하다못해 미관 말찍이라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운이 끝나면 다시 물러나고 좀 그렇게 제 얘기를 하는 거 같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다음에 세운 개배. 세운이 모두 이제 등졌어요. 배운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도필지도예요. 도필지도란 얘기는 뭐예요? 공부는 좀 했지 않습니까? 공부는 만복 문장이고 공부는 있죠. 근데 풀리진 못했잖아요. 그러면 도필지도니까 도필이라는 것은 도필의 가장 저기 뜻은 여기 나왔습니다. 역자조에 대나무에 잘못 새긴 글자를 파내는 칼을 원래 도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도필이라고 해서 부잣집에 집사으로 단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공부는 했으니까. 부잣집에서 장부 정리해주고, 그러면 큰 상갓집이나 그 상단 있죠? 상단이나 큰 대갓집에서 이렇게 재산관리, 출납 이런 걸
관리하는 이런 거 도필, 그걸 도필이라고 그래요. 도필. 단순 도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미관 발직을 얘기. 미관 발직도 아니에요, 이건. 개인 도필이니까. 그러죠? 예. 개수 상정, 후도 우유. 후도 우유가 첫말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조 목신이라고 됐습니다. 자조 을목. 개수가 을목을 자조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정화를 상정했습니다. 정화를 꺼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조조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조지도. 간웅효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조지도. 그런 문장 웬만하면 외우셔야 돼요. 이런 문장을 딱 보면 그냥 개수 상정이 딱 떠올라야 돼요. 빈이 차천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빈이 차천. 그래서 개수 상정되면요. 후도 우유라고 되어 있고 뭐 빈이 차천 되어 있고 이제 풀리는 거 끝난 겁니다. 풀리는 거 끝난 거예요. 그나마 운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오면 도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수 상정 그러니까 공통보감 공부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딱 만나는 이렇게 꼭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고 만나는 나쁜 이렇게 이상한 관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수상정이에요. 개수상정. 그래서 어떻게 만나면 수화 기재가 되고 어떻게 만나면 개수상정이 되고 개수병화가 되는 겁니다. 개수하고 병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은 불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식의 문장은 가급적 구별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성수국이 됐어요. 지성수국. 지성수국이 됐습니다. 지성수국. 뭐, 이게 조화운약에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게 역자도 있습니다. 조화운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내용은 제가 뭐, 이렇게 뭐가 지성토국이 맞네, 수국이 맞네, 이런 식의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 하지 않고 오로지 책으로 다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투가 투간돼 있죠? 무기투가 투간됐습니다. 그러면 개수입니다. 개수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존기 정화를 보존했습니다. 그러면 가운, 과갑 또한 과거업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등명 이러한 뭐 이런 종류의 명조를 가진 사람은 유인 신간 교사예요. 사람 됨이 신간 교사예요. 간사하고 교사다 뜻입니다. 간사하고 교사다 이 뜻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어찌됐거나 어, 음, 무기투가 투관돼 있죠. 그래서 개수를 없앤 거예요. 그리고 정화를 보존해서 과거급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화도 보존되고 여기도 투관돼 있죠. 그러죠? 그러면 정화가 보존돼서 상관 가살도 됐다는 뜻이고 무기투가 투관됐다는 뜻이잖아요. 생제도 됐다는 뜻이에요. 상관 가살도 되고 상관 생제도 되고 그렇죠. 지금 그 느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귀가 순수하게 이르기나 이렇게 상관 이렇게 가살적인 대귀나 뭐 이런 명으로 가지 못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주가 많다는 뜻이죠. 한편으로는 그러면 옛사람들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심간교사 사람들이 마음이 간사하고 고사해요. 속이길 잘하고 교묘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호송쟁비, 예, 그죠? 송사하기 좋아하고, 지적질하고, 잘못된 거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인탐치화합니다. 탐욕을 인해서 화약에 이르고, 그리고 간엄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엄. 결비 안분지, 결코 안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상관생제하고 상관가살이 됐는데, 어찌됐거나 이게 탐재 기회인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무기투관 제거 개수에서는 탐재 기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사실은 탐재 기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유인, 심간, 교사, 호송, 쟁비, 인탐치와 간험지도, 별비, 안분지 있죠. 이거 탐재교인에 대한 해석이에요. 탐재교인. 재물을 탕에다가 인성을 파괴했다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통변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뜻을 지금 이 안에 상관, 생제, 상관, 가살, 탐재, 교인 모든 것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격이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잡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숭변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도 과거제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선하고 평주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을미 갑신, 갑자 을입니다. 을미 갑신 갑자 을입니다. 갑목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일단 정화를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화를 빨리 찾겠습니다. 미중 정화 있다고 칩시다. 그러죠? 미중 정화. 일단 투관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게뭐 투관되지 않으면 암장에 있으면 일단 정화가 암장돼 있잖아요. 정화가 암장돼 있으면 천간에 만약에 경금이 투관돼 있잖아요. 암장된 정화가 투관된 경금을 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지합이를 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땅이 하늘을 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마치 주역 H고 우리 명리학 H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암장되면 일단 뭐 크게 가는 것은 좀 그렇죠. 이제 귀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뭐 신중 정화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운에 뭐 재화를 당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운에 재화를 당했다는 얘기가 신자 진이 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자진 수국이 이렇게 선용을 이렇게 극했으니 뭐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단락이 또 바뀌었네요. 예, 오늘 이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